자, 그럼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능 검사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상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기를 좀 시키죠. 그래서 저희가 국어 수업을 통해서 또 암기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퀵 리뷰를 좀 한번 더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초등 국어 강사진은 저희 국어 D반,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소장님과 함께 중등 그리고 초등 중등부를 수업하고 계시는 신보라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서는 초중등부 학원을 이제 효자학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효자학원이 이제 다산에 효자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산 QM 호요자학원을 오픈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2028 새로 바뀌는 입시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정비를 하였고, 그래서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국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퀵 리뷰를 좀 한번 더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초등 국어 강사진은 저희 국어 D반,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소장님과 함께 중등 그리고 초등 중등부를 수업하고 계시는 신보라 선생님께서 직접 출강을 하셔서 다산 지역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어가 저희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국어가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민성원 연구소에서는 국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능 개발. 지능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능 검사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능을 검사를 하면 그 지능의 언어 이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언어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가 이제 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그 언어 이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꾸준히 높이다 보면 지능도 개발되고 언어 이해력도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 국어 수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이의 언어 이해를 높여야 지능이 개발이 되고 지능이 개발이 되면 국어뿐만이 아니라 사회, 그 다음에 과학의 그 학업 성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어 수업을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어 수업은 그러니까 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국어는 그리고 영어는 그러니까 이 언어 영역은 한번 이렇게 올리는데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쵸?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근데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올리는데 오래 걸리는데 딱 그만두면은 또 금방금방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탐구 과목은 더 심하죠. 올리는데도 빨리 올 수도 있지만 그만둔 시점부터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들이 그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 어떤 공부를 먼저 시켜야 될지 이제 감이 오시겠죠? 아이들 국어랑 영어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초등학생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국어, 언어 이해를 높이는데 되게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국어가 중요하다. 국어가 중요하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요. 저희는 국어를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되게 근본적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효과성은 이미 아주 많은 학생들에게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8가지 그라운드 티어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를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제 많이 여쭤봐요. 국어 수업, 그러니까 국어를 어떻게 지금 공부를 시키고 계시나요? 하고 여쭤보면 어머니들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책 읽기 학원을 많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책 읽기 학원은 책 읽기 학원과 이제 국어 실력과의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라는 건 뭐죠? 이제 점수화가 되는 거잖아요. 국어 점수화가 되었을 때 이 국어가 점수화가 되었을 때 책 읽기 학원에 쏟은 그 인풋이 국어 실력, 그러니까 국어 점수에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느냐, 또 그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면 좀 당황을 하시기는 하는데, 국어 실력의 점수를 언제 받아보게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받아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책 읽기 학원은 초등학교 때 보내기 때문에 이 효과를 바로바로 입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책 읽기 학원을 보내면서도 항상 아이들한테 국어 문제집 혹은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풀려보면서 이 아이의 그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책 읽기 학원은 여타 뭐 이렇게 미술 학원이나 뭐 피아노 학원처럼 이거는 지적 유희를 즐기는 하나의 그냥 취미 활동을 하는 학원인 것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 아이가 이제 국어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국어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학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정말 국어 실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나는 딴 거 모르겠고, 우리 아이 국어 실력을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실력이 올려서 중학교 때 이기는 국어,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기는 국어, 이 국어를 달성하려면 초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비문학 독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등 교재예요. 저희가 중등 교재. 중등 저희 이제 효자 국어 시리즈이고요. 민성원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진들이 직접 집필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효자 국어 블루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그 과정을 전부 다 비문학으로 엮어낸 문제집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치화법 비급해서 정치화법에서 기본권의 종류 해서 이게 이제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줄글로 읽어냄으로써 아이의 독해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동시에 사회 공부도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교재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효자 국어 블루 시리즈를 잘 읽어낼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때부터 비문학 문제집을 많이 푼 아이들은 이런 문제집을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또 효자 국어 핑크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핑크 시리즈는 학기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간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총 1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내용을 총망라해서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전 과목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초등 6-2 내용에 요거는
초등 6-2가 아니라 초등 3-1학기 과정에 있는 핑크 5권 목차 예시예요. 보시면 3학년 1학기 때 우리 아이들 사회 시간에 뭘 배우는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고장과 장소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디지털 영상 지도 그리고 지명과 고장의 특징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구룡산은 어떤 그 지명이고 어떤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옛날의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비문학으로 엮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 교과를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요런 교재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아이들 그럼 국어 실력을 올리고 싶은데 비문학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비문학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될까요? 했을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비문학을 다 읽히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요 핑크 1권부터 12권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옐로우라는 그 비문학 교재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 보시면, 요거는 옐로우 교재는 교과 과정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커피와 카페인. 그래서 커피 안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하면서 그 커피와 그 카페인의 역할이 어떻게 이제 인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태양계의 구성원 해가지고 태양계에는 행성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행성들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기초 그 독해 실력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상식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되고 있느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어 프로그램에는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국어 D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이 된 지 한 3년, 4년 정도가 되었고 소장님께서 직접 민성훈 소장님께서 직접 대치동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장님과 신보라 선생님께서 같이 토요일 날 4시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 중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중학교 그 과정들을 비문학으로 엮어낸 블루 시리즈로 지금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한 끝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도 이제 같이 다루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고 비문학과 그 다음에 교과 과정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대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수업은 또 뭐가 있냐면 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수업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방방곳곳에서 듣고 계세요. 제주도에서도 듣고 계시고 부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 광주 뭐 안 듣는 곳이 없어요. 저기 강원도에서도 듣고 계시고 해서 줌으로 저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어 D-1반 같은 경우는 이 반보다 한 2살, 3살 어린 아이들이 또 이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반에서. 그래서 토요일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요. 이 수업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영. 그리고 핑크 7권. 핑크 7권이면은 지금 4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4학년 1학기 과정. 그리고 옐로우 3권. 그리고 한 끝 5-1로 해서 아이들 지금 3학년에서 5학년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줌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 아이, 부산 아이,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광주. 여튼 방방곳곳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 대치동 아이들은 이제 와서 듣고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독해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교재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 교재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자꾸 자랑을 해드리는 건데 보시면 블루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블루가
중등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이제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해서 형사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아까 전에 그 지문에 나왔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무릇 상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암기를 좀 시키죠. 그래서 저희가 국어 수업을 통해서 또 암기를 자꾸 시키면서 아이들이 암기력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독해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가냐면 암기력이 올라갑니다. 암기력이 올라가고 또 저희가 이제 비문학을 읽다 보면은 그 비문학 지문에서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것의 특징과 기능, 정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필기를 정말 못하는데, 이런 비문학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표를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의 그 범주화 능력,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함양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독해력, 암기력,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등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수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수업이 지금 또 어디서 이제 오픈이 되었느냐, 바로 다산 QEM 효자학원에서 이제 오픈이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성원 소장님과 함께 수업을 하시는 신보라 선생님께서 수요일 날 다산에 가셔서 4시부터 6시 반까지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핑크 5권이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2학년인데 3학년 1학기 과정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언어성이 좀 뛰어나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좀 듣다 보면 이 아이가 말하는 어휘력이 좀 범상치 않다. 이런 아이들은 신보라 선생님의 저학년반, 요 반에 들어와서 같이 국어력을 올리면, 그쵸? 언어 능력을 놀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옐로우 1권, 그리고 한끝 3-1로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운영 중인 반이에요. 운영 중인 반이고, 그러면은 지금 진도가 나갔으니까, 좀 들어가는 게 좀 꺼려지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매일매일 각기 다른 지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어는 수학과는 달리 그냥 한 지문 한 지문이 각각이 그 별도의 지문이고 서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와서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신보라 선생님, 우리 아이들과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제 채팅을 해주고 계시네요. 혹시 이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보라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즉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학년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학년반 신보라 선생님께서 수요일 날 작정을 하시고 다산에 가셔서 이제 수업을 진행 중이세요. 고학년반에서는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10시까지 4시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핑크 9권, 그러니까 5학년 1학기 과정이고 그다음에 한끝 6학년 1학기, 그다음에 옐로 4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한끝은 6-1로 진행을 하는데 왜 핑크는 5-1로 하는 거죠? 네, 저희 핑크 교재가 사실 한끝 6-1보다 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5학년 1학기 교과 과정을 비문학으로 엮으면서 조금 아이들에게 도전적인 그런 어휘들과 표현들, 그리고 개념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아이들이 5학년 1학기 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양의 내용을 받아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놨기 때문에 핑크 5-1 그리고 옐로 4권 그 다음에 한끝 6-1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다산에 살고 계시는 다산 지역, 구리 지역, 지금 구리 지역 분들도 좀 그 문의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산 지역, 구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수요일 날 오셔서 신보라 선생님과 아이들의 국어 실력을 이렇게 탄탄하게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암기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암기반은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에서 암기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암기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엄마들도 암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자각을 하지 못해요. 언제까지냐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전까진 엄마들이 아이들 공부함에 있어서 암기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자각을 잘 못하는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그쵸. 하면서 우리 아이가 암기를 이렇게 못하다니. 그리고 공부의 효율이 나지 않는 거는 우리 아이가 암기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그거에 맞는 그 인터벤션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암기를 시켜놓으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암기반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이들이 정말 암기를 못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암기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든든하실 거예요. 든든하실 거예요. 오늘, 1시부터 이지수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암기반을 운영해 오신 암기반의 시조새, 네. 이지수 이사님께서 암기에 대해서 오늘 1시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암기가 왜 필요한지, 암기반을 왜 들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가 왜 중요한지는 이지수 이사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자, 그러면 암기반, 저희가 이제 다산점에서도 개강을 해요. 그래서 다산에 있는 친구들 이쪽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암기를 하는 정말 이게 뭐랄까 태권도 수업처럼 다 같이 하면은 정말 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가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를 받고 이거를 완료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암기력이 쑥쑥 자라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그 암기반은 언제 운영이 되느냐? 자, 수요일 날 신보라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저학년반과 고학년반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1시간이 딱 남아요. 그때 아이들 놀리지 않고 또 바로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그 1시간 그 틈을 타서 신보라 선생님께서 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암기반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J님 안녕하세요. 네. 국어 D-1반에서 수업 듣고 있는 지우 엄마예요. 지우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력과 예쁘게 글 쓰는 방법까지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있으면 옐로 4권이 들어가는데 블루는 언제부터 들으면 좋을까요? 네, 그리고 보통 교재 한 권당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교재를 3개를 쓰다 보니까 한 권 다 하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국어 수업을 하면서 하이브리드로 독해력과 그다음에 암기력 요거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암기력까지 좋아지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암기반은 정말 암기력 집중 트레이닝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암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아이의 암기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우리 아이의 암기력을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암기반 한번 들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암기반 중요하다. 암기반에서 이제 사자성어도 외우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도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암기반에서 만화 고사성어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결초보은이 무엇인지, 맺을 결, 풀초, 갚을 보, 은의 은 해가지고
죽어서 홀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결초 보은이 어떤 의미인지 만화를 보면서 또 즐겁게 이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다 함께 외우다 보면은 그 암기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반을 통해서 많은 것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암기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의 암기반 시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다산을 가고 있고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암기 웍스반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듣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현장 강의에 오늘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산 아이와 함께 또 한번 재밌게 암기를 통해서 아이의 학습력도 올리고 지능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보크라고 해서 이제 인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민성원 연구소에서. 이 예보크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민성원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학원 컨텐츠들을 전부 다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한 지 한 2, 3년? 3, 4년? 정도 되었거든요. 이 컨텐츠가 이제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 컨텐츠들을 한데 모아서 예보크라는 인강 사이트를 올 1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 예보크 이렇게 치시면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소장님께서 수업하신 모든 수업들, 그래서 뭐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인문사회, 통합사회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이제 자체 교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핑크, 옐로우, 그 다음에 블루. 이걸로 지금 수업하는 족족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기초학력평가라고 해서 저희 민성원 연구소의 그 핵심 컨설턴트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 1학기 것부터 6학년 2학기 것까지 12개 학기를 모두 국수, 사과 이 과목을 전부 다 녹화해가지고 예보크에 올려놨어요. 이 수업이 너무 컨텐츠의 질이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수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거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초등학생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한 2년 혹은 3년을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거를 좀 부진했었던 것들을 좀 메꾸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잘 메꿔 놓았지만 그게 아직도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상태로 이제 아이들이 계속 그 다음 학년을 지나가면서 그 학업에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초등학생들 중 대상으로 해서 사회랑 과학이 저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과목으로 거듭났습니다. 왜냐면은, 2028 입시에서 이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입시 과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사회와 과학을 잘한 아이들이 중학교 때도 사회와 과학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사회 과학을 잘한 아이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이렇게 뭔가 로지컬리 이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와 과학의 그 지식의 층을 잘 촘촘하게 쌓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보크에 있는 인강을 제가 아이들을 각각 이렇게 틀어주고 이 아이들의 진도에 맞게 각각 틀어주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려보면서 이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예보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이제 개개인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제 남는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평가를 틀어주고 아이들을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소장님이 다산 QEM 효자학원에 직접 오셔서 통합사회 수업을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소장님께서 또 워낙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어, 통합사회 수업을 저희가 다 이제 녹화를 해놓은 그 영상을 제가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다산점에서 이 수업 영상을 틀어주고 아이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틀어준 다음에 이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집단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집단 관리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통합사회 수업을 민성원 소장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고 이 수강생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는데 이 1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현장에 직접 와서 듣는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줌으로 듣고 있어요. 줌으로 듣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의 그러니까 그 수업하는 영상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70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70명의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고, 하지만 그거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아이들을 다산점에서 이제 그 수업 영상을 틀어주고 확인하는 것까지 하면서 줌으로 수업 듣는 효과보다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게끔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 와가지고 이제 통합사회 수업을 들으면서, 수능 통합사회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가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 중에서 나는 통합사회를 좀 미리 다른 아이들보다 미리 공부를 시켜서 통합사회를 좀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어머니들은 또 제게 전화를 걸어주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예보크 사이트가 있는데 그 안에 또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또 핵심 프로그램인 비문학 화이트.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핑크가 있고요. 옐로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초등 과정, 초등. 블루는 중등. 이 블루를 통해서 이제 비문학을 잘 읽어낼 수 있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고등학교 수능에서 수능 비문학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학생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비문학 고등학교 가서 이제 수능 비문학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학생을 만들기 위해선 중학교 때 블루로 많은 영역의 그 블루 시리즈의 그 영역 제재를 읽으면서 비문학을 접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핑크 옐로우를 통해서 비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비문학을 저희가 또 어떻게 엮어놨냐면 모의고사 기출을 200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엮어놓았어요. 그 책이 지금 굉장히 페이지가 방대한데요. 1권부터 지금 8권까지 나와 있어요. 1권부터 8권까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1권부터 3권, 4권, 5권 정도까지는 지금 계속 수업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은 중학생 아이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요 비문학 화이트, 요 수업을 들으면서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과 함께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제 3, 4년 동안 걸쳐서 그 엮어낸 비문학 화이트 그 수업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아이들이 2007년도 것부터 이제 비문학을 다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007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그 모의고사 기출을 푼 아이들은
비문학을 얼마나 잘 풀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럼 이렇게 관리를 받는 아이들은 비문학을 잘 읽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잘 읽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국어 B반, 국어 A반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1년 넘게 이 수업을 들은 아이들 중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상아이님, 안녕하세요. 네, 중3맘입니다. 블루를 하지 않고 화이트를 바로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화이트는 지금 이제 내년이 고1이기 때문에 화이트 1권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고요. 화이트 1권은 매일매일 한 두 개에서 세 개 지문 정도 예보크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보크로 두 개에서 세 개 지문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봐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를 좀 들으시죠. 통합사회. 통합사회를 들으면 이 통합사회 교재가 맨 처음 게 이제 경제 지문이거든요. 경제. 이게 블루 경제예요. 경제 블루. 그래서 요거를 들으면서 블루도 같이 하고 화이트도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왜 예보크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예보크로 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저희가 이제 그 민서원 연구소가 이제 아이들을 1대1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의 스케줄표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중3이에요. 현재 중3. 이 중3 아이는 뭐냐면 2028 박퀸 수능을 볼 첫 번째 해 아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뭐 수능에 이제 개편이 됐으니까 뭐가 되나요? 통사를 공부해야 되고요. 통과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 대수, 미적, 그 다음에 뭐죠? 확통을 수능에서 보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지금 무슨 공부하는지 한번 볼까요? 2월 달에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2월 달에 확통을 공부했습니다. 확통을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원 3턴반을 통해서 수원을 세 번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5월이잖아요. 지금 얘는 수투를 세 번째 보고 있어요. 그럼 여름방학에 또 뭘 할 거냐면 이 친구는 확통을 두 번째 보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아니 수원 수투는 세 번 봤는데 왜 확통을 두 번째 보게 되었느냐? 이 친구는 개편 시한이 나오기 전에 미적을 돌리고 있었어요. 되게 슬프게도 미적을 한 번 다 돌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미적은 심한 미적은 들어가지 않고 확통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바로 확통으로 돌리는 바람에 확통을 돈 숫자가 한 번 적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 또 볼게요. 이 친구는 통합과학을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를 돌리고 있어요. 이 통합과학이 전부 다 이제 저희 교재로 그러니까 민서원 연구소, 효자학원, 그리고 미래의 학원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이고요. 이런 식으로 중3 때부터 수학, 그 다음에 통사, 통과를 돌리고 있으면 이 아이는 수능을 잘 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국어 B반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반인데 여기서 이제 얘는 국어를 워낙 잘해서 고등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 친구는 고3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걸 좀 보실까요? 고3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이 아이는 화이트 경제 3을 예보크로 또 1시간씩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좀 각성을 하셔야 되는데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합니다. 잘하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경제 3을 이제 화이트 3권의 경제 파트를 제가 막 돌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왜냐면 통합사회 블루 시리즈로 경제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비문학도 경제만 좀 풀어볼까 하면서 제가 이제 몰입해서 이렇게 풀려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지 않을 때도 예보크로 이제 이 수업을 듣게끔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잘
들었는지 저를 만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왔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잘 들었는지, 그리고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통해서 이 친구는 집에서도 굉장히 자율 학습을 통해서 국어 실력이 향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보지 않을 때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공부가 좀 몸에 배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 예보크를 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지문을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화요일과 목요일 날 하겠다. 그래서 학년은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학년에 맞는, 그리고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예부크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좀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그 수업을 틀어줄 예정이니까, 지금 저희 예부크 사이트를 풀리 잘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인강을 집에서 들으라고 하면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다산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산에 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원장한테 좀 관리를 좀 받으면서 이 아이의 국어, 통합사회, 그리고 비문학을 실력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현 고1. 이 친구들은 현 수능을 칠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재수하지 않고 이제 바로 대학을 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그 시간표를 보면 2월 달이에요. 이제 겨울방학 시간표였는데 수 1을 돌고 수 2를 돌고 미적을 돌면서 이제 고1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수상을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을 볼게요. 국어 비반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매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투, 지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 전에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완전히 다른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뭘 하고 있다? 수1, 수2, 그 다음에 미적, 그리고 화투, 지투.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 아이에 맞는 이 아이가 치룰 입시에 맞는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예보크 관리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냥 아이 학년에 맞게, 아이 능력치에 맞게, 그리고 아이의 진도에 맞게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 해가지고 아이에 딱 맞는 그 수업을 설계해가지고 예보크를 틀어주고 관리를 할 예정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제 예보크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또 소장님께서 지금 다산 QM 효자학원에 지금 대치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들은 그냥 죄다 오픈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영어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민성원 연구소의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 프로그램은 되게 또 심플해요. 영어 프로그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능 만점을 받을 만점, 그리고 고등 내신을 잘 맞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냥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냐면 그러니까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니까 이 모의고사를 매주 1회 보면 돼요. 그쵸? 매주 1회를 보는데 이 아이가 매주 영어 모의고사를 매주 1회 보는 아이가 수능을 잘 못 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단어를 안 외워요. 그쵸? 단어를 안 외워서 저희가 이제 암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카 암기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 내신에서 또 이제 킬러 문항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짜증이 나요. 어떤 식이냐면 뭐 예를 들어 현재 분사를 사용하여 18단어로 영작하시오.
라고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런 서술형 문제가 조금 뭐랄까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구성하는 학교면 학교일수록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문제에서는 현재 분사가 나왔었고 한 문제에서는 뭐 가정법 미래를 사용하여 막 이렇게 나오면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문법을 되게 심화해서 여러 번 본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서술형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요거를 문법을 고등학교 때 하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중학교 때. 문법을 아주 심도 있게 사실은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보는 것을, 그래도 횟수를 좀 줄이고자 저희가 이제 어떤 반이 개설이 되어 있냐면, 성문 기본 영어 통암기 반이라고 해서 성문 기본 영어를 통으로 암기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기본 영어가 또, 성문 기본 영어가, 난이도가 이제 어머니들이 기본이라고 하니까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문 기본 영어는 중3 문법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기본 영어를 충분히 암기를 해놓으면 고등 1학년 정도의 내신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목차,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강남 대치권에 굉장히 빡센 학교는 기본으로는 안 돼요. 종합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동네 아이들은 이제 종합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으로 봤을 때는 기본 영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를 저희는 통으로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 반을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신영 선생님. 그 다음에 이경희 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다산에 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 동안 네, 성문 통합 기반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을 이제 모으기 시작할 예정이고요. 예, 수강생이 이제 모이면 저는 출발이고 1년 동안 이제 성문 통합 기반을 운영을 할 거고 그중에 1개월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이들 실력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대로 이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초등부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중등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다가, 자, 이제 이상하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분은 저희 다산중 내신 대비해주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이상하 선생님. 그래서 이상하 선생님께서, 설명회 때 준비해주신 그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이제 이상하 선생님 수업도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상하 선생님이십니다. 이상하 선생님께서는 QM 선생님, 그러니까 QM 영어과 대표 강사이시고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학원들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고요. 자, 다산중 학교 이제 내신 여기는 완전 내신 늘 집중해서 이제 관리해주는 반이 개설되어 있다. 자, 그래서 다산중 시험 범위는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로 교과서 두 개의 그러니까 2과를 챕터 2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공부를 뭘 해야 되냐면 문법이 나와요. 항상 이제 한 단원의 문법이 이제 2개씩 나오죠. 그러면은 2개 곱하기 2과니까 이제 4개의 그러니까 문법을 4개의 문법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숙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문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문은 암기.
그쵸? 암기. 어휘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 본문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 그래서 다 암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아까 다시 암기가 왜 중요한지로 다시 돌아갈 필요 없죠. 자,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내신 중학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암기는 필수고요. 암기를 완벽하게 하면 한 90점. 거기에 평소 영어 실력. 요렇게 해서 이제 100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암기를 하지 않고 100점이 나오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소 영어 실력도 계속 향상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지문 2개가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다산중 시험 범위가. 자, 그러면 다산중이 지금 약간 이제 고등학교에 나오는 유형들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게 약간 전국적인 경향이에요. 전국적 경향이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내신 영어 수업 시험도 지금 전부 다 이제 수능형으로 많이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도 들어가지만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이 수능형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중학교 내신 스타일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벌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산중에서도 그 경향성을 가져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이 또 변형이 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완벽하게 암기를 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딱 보다가 한 요 정도 보고 아, 이거 내가 암기했었던 그 지문하고 요 뒤에를 읽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돼요. 낭패. 왜냐면 여기에 변형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봤던 지문이라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형을 했을지 모르니까 어떤 지뢰를 파놨을지 모르니까 이거 아는 거라고 읽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려 제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문 변형이 있었다. 그래서 다산중 시험이 되게 뭐랄까 클리셰하게 원래 예전에 있었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스타일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문 속 어법을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4개의 어법을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꼼꼼함을 요하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꼼꼼함을 요하는 문제가 많았을 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해줘야 되냐면, 뭐죠? 꼼꼼한 선생님이 이제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이 선생님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이상한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 이제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중등어휘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영어 시험은 90%가 이제 성실과 노력. 그러니까 출제 범위 안에서 그냥 뱅글뱅글 암기시키면 한 90점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10점은 뭐냐면 이거는 완성이 되는 거는 나의 영어력, 영어 실력 이거거든요. 그럼 이 10점은 도대체 어디서 향상시키려는 거냐? 이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아이들의 그 펀더멘털을 좀 올릴 수 있게끔,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실력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10점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숲을 보게 하는 문법 해가지고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문법의 목차와 그 다음에 지금 이 문법은 어디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문법만 하는 게 아니라 어휘, 문법, 그리고 내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독해, 요것도 지금 나머지 10%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모의고사스러운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직독직해 훈련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3 때는 고등학교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어휘의 퀀티티, 그러니까 양을 쏟아 부어야 돼요. 양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어휘를 굉장히 많이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법은 뼈대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문법의 이제 세부 학습, 그러니까 뼈대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피쉬본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뼈대를 먼저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살을 발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피쉬를 만들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의 세부 학습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일단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문법은 정말 해석을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법을 통해서 정확한 해석까지 이제 동시에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레벨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휘의 퀀티티가 좀 어느 정도 양이 채워졌다 하면 그것을 조금 더 질적인 측면까지 이제 건드려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이 단어를 어떤 단어의 그러니까 유의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말은 무엇인지, 요런 것들을, 그리고 뉘앙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건드려주면서 아이들의 그 어휘의 퀄리티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하는 능력도 올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쭉쭉쭉쭉 보시면 이게 다산중학교 영어였고요. 난이도는 상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최상, 이렇게 해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 다산중학교가. 그래서 지금 다산중학교가 이제 전국적인 추세를 좀 반영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시험스럽게 지금 시험을 내고 있고요. 요것을 이제 이상하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다산중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산중 다니고 있는 3학년 친구들 영어 공부 다른 학원에 좀 보내놨더니 점수가 좀 아쉬웠다 하는 친구들,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기말 대비를 하니까 기말을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점수가 얼마만큼 향상되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7시 45분까지 이상하 선생님께서 다산중 3학년 대상으로 해서 다산중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등 영어까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에 이제 최병철 선생님 모시고 지금 중3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과학과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3 수학, 그리고 중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통과 수업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만 알려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최병철 선생님, 저희 학원 원장님이시고요. 그쵸? 고등부 원장님이시고요. 최병철 선생님. 월요일과 수요일 날 출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중3 그리고 수상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도를 쭉 나갈 예정이고요. 이분은 지금 중3 아이들 데리고 그냥 수능까지 계속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커리큘럼은 모두 중3 이하 아이들 대상이고요. 중3 이하. 바뀐 입시를 치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3 이하 아이들, 지금 중3-1 기말 범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으로 쭉 나갈 예정이니까요. 우리 학원 이제 대표 강사이신 최병철 선생님께 수학을 배운다는 건 정말 수능까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수요일 같은 요일이고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중3 과학과
그 다음에 통합과까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반을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지금 기말 범위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역학 파트예요, 역학. 역학 파트가 통과에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통과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1 전까지는 통합과학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해놨으니까요. 지금 중3 이하 아이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국어 제가 예복으로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 이상하 선생님 계시고요. 이상하 선생님. 그 다음에 문법은 김신영.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문법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최병철 선생님. 그 다음에 통과 최병철 선생님. 이렇게 두 과목. 이렇게. 그 다음에 통사는 어떻게 한다 했죠? 통사도 제가 예복으로 관리를 하면서 국, 영, 수, 통사, 통과 2028 수능 대비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고등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 프로그램 선생님들 어떤 지금 수업이 있는지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등부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